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활용, 제도 및 설계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V벨트 풀리 부품에 대한 도면 제도를 진행할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은 기어박스의 조립도면이고요. 자, 이전에 우리가 하우징 1번, 2번 축, 그 다음에 3번 여기 스포기어까지는 완성했고요. 그래서 도면은 여기까지 이제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쵸? 이 파일. 순서대로 만들었죠. 1번, 2번, 3번 만들었고 이제는 4번 V벨트 풀리 부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측정 및 투상, 도면 제도 방법, 부분 확대도 및 치수, 끼워 맞춤 공차, 일반 공차 작성 방법, 부품 번호 및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적용 방법, 그 다음에 기타 여기 KS 규격집하고 캐드 명령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캐드 명령어 단축키 리스트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거 사용할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 활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셨고요. 자, 여기 조립도면 오시면 이 조립도면의 4번 벨트 풀리, V벨트 풀리, 여기 V자 홈이라서 V벨트 풀리, 예, 그건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축에 붙어 있으니까, 그죠? 예, 축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 너트하고 와셔가 얘를 이제 이렇게 끼워 넣고 있죠. 그래서 얘를 풀면 얘도 뭐 쑥 빠지겠다, 그죠? 그 다음에 키움이 오는 이제 이렇게 보이네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구멍처럼 보이는 이 부분 보이시죠? 단면이 되지 않은 부분, 이 부분 구멍으로 보이는데요. 이 구멍이 위아래로, 보이는 건 위아래로 두 개지만 실제로는 네 개라고 해서, 예, 네 개라고, 예, 그 치해줄 때 네 개라고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이런 특징의 도면이고, 그리고 M형이라고 하는 형별이 있다, 그죠? 예, 이제 일단 요거를 파악하면서 이제 도면으로 와서 이제 그리도록 할게요. X라인으로 중심부터 먼저 그릴 겁니다. 이 중심은, 내가 중심이 계속 같은 중심에서 그렸죠. 여기서 이렇게 끌고 와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X라인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리겠습니다. 이 중심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중심이 어디냐 하면 이 도면상에는 보니까 여기 중심선 기준 좌우는 대칭으로 보이십니까? 대칭이죠. 그 다음에 여기 중심 기준으로도 위아래가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 좌우로 대칭, 위아래로 대칭. 그래서 여기 중심을 저는 어디로 생각할 거냐면 여기라고 생각하고 예, 도면을 제도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단의 위쪽 요 부분, 오른쪽 위쪽 여기 요 상단 부분부터 완성한다. 뭐 그런 마인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 V벨트 풀리는 이제 형별을 이제 우선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걸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호칭 지름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측정을 한번 하셔야 돼요. 2차원 도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끝까지가 아닙니다. 여기 전체에 대한 지름은 아니고요. 요 전체 지름이 아니라 여기까지예요. 여기 중심선 하나, 여기 중심선 하나. 요 부분까지를 측정하셔야지 이게 호칭 지름에 해당합니다. 호칭 지름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냥 쓴 건 아니고요. 그 규격집에 잠깐 보시면 여기 호칭 피치 원지름, 즉 호칭 지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호칭 지름, 호칭 지름. 여기서는 뭐 피치원 지름이라고 요거 피치원 지름, 호칭 지름 일단 같다고 보세요. 형별은 M형이고. 그리고 지금 측정을 잠깐 했더니 이게 8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 그죠? 자, 82라고 하는 호칭 지름. 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형별은 알았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데이터 값을 구해서 여기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호칭 지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80이라고 하는 부분, 즉 이 중앙에 80이라는 곳이 여기에 포함되죠. 요 라인 따라서 이제 여기 영역별로 치수를 이제 적용해서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면 돼요. 결국 요거 하나가 이제 어떤 걸 좌우하냐면 요 사이 벌어진 각도예요. 즉 V홈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요 사이 각도를 우리 알파라고 하는데요. 이 알파 값이 36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36도 기준으로 이제 그려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됐죠? 자, 그러면 자, 오시고 자, 8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일단 82의 절반 옵셋 82의 절반이죠. 82 나누기 2로 해서 위로 하나 보내고요. 이게 이제 요 위쪽에 해당하는 예, 호칭 지름 값이죠. 미러 하면 이렇게 82가 되겠죠. 반만 그렸으니까. 요 부분이 결국 어디다? 여기 그리신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위로 밑으로. 그러니까 즉 여기 꼭대기하고 여기 바닥이 보이죠? 여기 바닥. 그죠? 그 다음에 요 축선도 보이고. 그럼 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중심 기준으로 여기 밑에, 호칭 지름 위쪽, 호칭 지름 밑에 쪽으로 각각의 어떤 치수가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런 치수는 여기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규격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K 값, 여기는 K0 값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해되셨죠? 자, 호칭 지름
지금 우리가 측정한 거는 DP, 즉 여기는 피치 원지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K값, 아래쪽은 K0 값, 즉 K값은 얼마? 2.7, K0는 6.3. 즉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옵셋 2.7로 해서 위로 한 칸, 자, 옵셋 6.3으로 해서 밑으로 한 칸. 이제 요게 요 중심 기준으로 여기가 K값, 그다음에 여기가 K0 값. 그래서 각각이 얼마다? 요거 2.7, 여기는 6.3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가 그리시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 표현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가 딱 일부러 L0 값이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가 여기 딱 지정돼 있죠. 요거 기준으로 각도가 몇 도? 36도라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L0 값, 즉 이 선을 여기다가 요만큼 어떤 L0의 절반만큼 옵셋하는 겁니다. L0 값은 얼마다? 8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절반만 우리가 지금 중심에서 그리는 거니까 옵셋 8 나누기 2 하셔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직선으로 요 선을요, 로테이트로 요 기준으로 좀 더 돌리는 거예요. 지금 각도가 38도니까 한쪽 각도는 18도, 18도, 또 합 38도죠. 그러면 얘를 18도 오른쪽으로, 요거 중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8도 꺾으면 되죠. 얘가 여기 시계로 방향을 도니까 마이너스 값일 겁니다. 자, RO 엔터, 로테이트 엔터, 선 클릭 엔터, 기준은 여기 잡아야겠죠. 여기 교차점 클릭하고 얘가 이제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각도가 몇 도? 36도의 절반이니까 18도. 근데 방향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8이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돕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면 이제 위에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렇게 각도. 이게 어차피 18도고 미러 하면은 38도 두 개가 많을 거니까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 여기 F값이라고 보입니까? 우리 지금 여기 하나, 둘, 세 개 만들었고요. F값은 9.5라고 정해져 있죠. 네, 9.5, 옵셋 9.5로 이렇게 옵셋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끄트머리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아, 미안합니다. 자, 9.5, 잠깐 볼게요. 9.5 맞죠? 네, 9.5 맞습니다. 자, 중심 기준으로 9.5에 옵셋 이제 9.5 해주고, 여기 중심 기준으로 9.5 이렇게 만들어주고,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죠. 여기 이따가 또 날리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V벨트는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가 9.5 됐고, 여기는 얼마? 아까 8의 절반이죠. 네, 됐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2D 도면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측정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2D 도면 자체, 조립도 도면 자체는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시험 어떤 관계에서는 이게 딱 9.5로 안 나올 거예요. 9.1, 뭐 9,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상하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려야 돼요. 됐죠? 여튼 그렇고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치우고요. 요거 치수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거 치우고, 조립도 전체는 이렇고요. 자, 그러면 이쪽에 보면 이렇게 R이 잡혀 있죠. 그러면 우리도 여기다 R을 주고 이제 미러를 할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여기 규격집에 잠깐 들어오시면 V벨트 쪽에 여기 보면 R1, R2, R3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R1, 즉 여기가 R1이고요. R1, R2, R3라는 소리예요. 그 값도 우리가 그냥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앞에 있는 값 0.2, 0.5, 1이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0.1, 0.2, 여기가 0.2, 0.5, 1. 자, F 엔터, R 엔터 0.2. 여기가 R1. 자, F 엔터, R 엔터 0.5. 여기가 R2. 자, 엔터, R 엔터 1. 여기가 R3라고 이렇게 주시면 형태가 이렇게 잡혀집니다. 이해됐죠? 네. 자, 요걸 잡고 저쪽으로 밀어 하면은 완성되겠네요. 일단은. 자, 일단 여기까지 완성했으니까 저장 한번 하고요. 완성한 김에 여기 4분의 1면 여기에 해당한 이 부분을 완성 다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게 맞겠죠. 다시 조립도 잠깐 보시면 조립도에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고 구멍이 뻥 뚫렸어요. 해칭이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구멍으로 보이고 중심선으로 보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작아지고 여기 측정기 가지고 요 사이에 한번 측정 한번 해보셔야죠. 여기는 6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양쪽으로 3mm다. 그죠? 옵셋 일단은 3mm로 해서 이쪽 안쪽으로 여기 하나 마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험 어떤 상의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목하게 들어간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되 저는 요거 R3로 만들 것 같습니다. 네, 됐죠? C1 R3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주소란에 보면 도시대구 지시형, 그러니까 이 공통 주소란에다가 싸잡아가지고 치수를 줄 거라서, 그러면 여기 도시는 하지만 치수는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값이 C1, R3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도면들 만약에 잡게 되면 이제 시험 관계상 시험 쪽으로는 이거 그냥 R3로 하고요. 실물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어떤 R 값을 이제 정하시면 결정하시면 되죠. 혹은 확인하시든가.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냥 R3로 그냥 잡아서 할 거예요. 요거 그릴 때도 R3로 할 거예요. 참고로 얘기해서 요거 그릴 때도 R3 할 거고. 자, 그렇다는 얘기를 알고요. 자, 여기는 규정이 없으니까 치수 측정하십시오. 큰 쪽 지름이 얼마인지 얼추 측정하시고 얘도 이렇게 한번 측정해 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옵셋 58 나누기 2로 해서 절반, 옵셋 26 나누기 2로 해서 또 절반 됐고, F 엔터, R 엔터 3이라고 주고, 이렇게 필렛 주고, 여기 필렛 주고, 저렇게 삐져나간 바깥쪽 선은 이렇게 트림으로 날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간에 구멍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센터를 한번 찾아봐야죠. 42센터고, 그 다음에 이 구멍의 지름은 얼마일까? 6이군요. 자, 그러면 옵셋 43 나누기 43이네요. 43 나누기 2 중간 옵셋 3으로 해서 위로. 자, 트림으로 이쪽 하나 날려놓고 요거 밀어 해주면 일단은 된 거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을 일단 내비두고 요거 상태 그대로를 저쪽으로 밀어 합니다. MI 엔터 여기 요만큼 잡고요. 엔터. 지금 넘겨야 되는 거는 MI 엔터 일단 치고 다시, 자, ESC 잠깐요. MI 엔터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객체가 하나 또 요거 추가를 안 했어요. 요거 한 번 더 추가하고요. 엔터. 여기 중심 찍고 위로 클릭. 자, 그냥 삐져나간 선 트림 해주고 기준 잡고 끊어주고, 여기도 트림 기준으로 요거 날리고 요거 날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쪽은 다 만들어졌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불필요한 선들은 BR 엔터 주시고 이렇게 끊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삐져나갔으니까 이만큼 지우겠죠. 자, 요거는 레이어상으로는 중심선이죠. 중심선 바꿔놓고. 자, MA 엔터 치고 요거 기준에 요것도 중심선 바꾸고, 얘도 중심선이네요. MA 엔터 치고 요것도 중심선이죠. 요거 중심선 조금 안쪽에 좀 작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끊어내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상단은 끝났고요. 자, 이거 베이스로 밑에도 대칭이니까 뭐 볼 거 없이 그냥 이거 다 싸잡아서 MI 엔터 치고 찍고 찍어서 밑에 완성. 자, R 값 뒤로 밑으로 내려간 부분은 다 트림으로 날려주면 되고, 여기도 선정리 조금 하고요. BR 엔터 치고 끊어주고 나오면 됩니다. 중심에 제가 여기 축파에는 아직 안 그린 이유가 조금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있어서 당장은 안 그렸고요. 네. 여기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측정하는 것도 맞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축은 이미 우리가 왼쪽 2번 부품에서 만들었죠. 축이 어디에 조립되나요? 여기 조립되는 부분 맞죠? 그러니까 치수를 여기서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 이 치수가 얘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13파이다 그죠? 맞죠? 13파이니까 이거는 볼 거 없이 그냥 13파이로 바로 그리시면 됩니다. 측정할 필요 없이. 이미 다 축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자, 옵셋 13 나누기 2로 해서 요거는 밑에 부분만 그릴 겁니다. 우선은 드림으로 이렇게 날릴게요. 자, 요거 비슷하게 그린 게 스포기어 쪽 그리는 것도 밑에 먼저 만들고, 오른쪽 국부 투상도로 키홈 부분 만들고, 그 다음 요 부분 만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여기는 13파이의 절반이지만 요 부분은 13파이의 절반이 안 된다 그랬죠. 키홈 때문에. 여기에서 선이 끌고 왔지만 아랫부분은, 위쪽은 여기에서 선을 끌고 오기 때문에 13의 절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얘는 22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밑에 부분만 먼저 만들고, X라인으로 오른쪽에 키 구멍에 대해서 국부토상으로 만들고요. C 엔터 치고 여기 교차점에다가 D 엔터 13파이를 주고요. 자, 그 다음에 키홈을 요 부분, 요렇게 꺾은 키홈 부분을 만들어야 되죠. 이건 우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규격집을 보셔야 되죠. 키홈 부분은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요 규격집 21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찾고자 하는 값은 여기 T2, 그러니까 B2, T2 부분이에요. 폭을 보고 높이 올라간 깊이를 보고. 자, 근데 우리가 13파이 기준은 요거 베이스 기준에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봤더니 B2, 즉 키홈의 폭은 얼마예요? 5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요 폭은 요걸 폭이라고 그러죠. 절반만 그릴 거니까 옵셋 2.5로 해서 그냥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쪽은 날릴 거예요,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이게 T2 부분이죠. 여기는 얼마? 2.3이라고 되어 있죠. T2는 X라인으로 여기 선이 하나 필요하긴 합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옵셋으로 2.3으로 해서 위로 올려주십시오. 됐죠? 그다음 F 엔터,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꺾이고, 요 선은 필요 없고, 트림으로 요거 기준에 엔터, 요거 날리고 F 엔터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날려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대칭 기호 필요하죠.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래서 중심선을 조금 길게 뺐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자, 대칭 기호 다시 그리지 말고 오른쪽 왼쪽에 보면 요게 보일 거예요. 요 도면도 다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여기다가 콩 박으면 되겠죠. 위치는 조금만 내리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주면 대칭 기호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조금 짧아 보이네요. 조금 더 길게 빼시죠. 네, 됐죠. 아, 얘는 지금 28 기준으로 만들어서 이게 좀 크구나. 그죠? 좀 커 보이네요. 그죠? 스트레치로 한 0.5 정도씩 내리죠. 안쪽으로. 0.5 쪽으로 내리고, 요거 사이 간격도 조금 줄이죠. 무브로. 됐고요. 요거 그대로 카피 하셔서 밑에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대칭 기호 넣어줬고, 요거 중심선들이죠. 중심선으로 바꿔놓고. 자, BR로 여기 끊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M의 엔터 잠깐만요. 중심선이 조금 중심선답지가 않네요. 그죠? 자, CH 엔터 주고, 중심선 선택하고, 요거 스케일을 조금 낮춥시다. 0.75 정도. 0.5 정도 할까요? 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완성했고. 자, 그 다음에 X라인으로 요 선에서 하나 뽑아오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뽑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트림으로 일단은 이쪽에 뽑아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립상에서 관계 보면 얘가 여기 구멍에, 이 축 구멍에다가 조립되는, 축에 조립되는 구멍이니까 구멍은, 입구는 크게, 축 입구는 뭐 작게라는 그 공식 원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의 입구 부분 넓히려면 여기 못하게 하면 되죠. 여기 중심선이 없어졌네요. 아까 트림으로 하다가 이게 컨트롤 빼고, 지웠었군요. 이건 지우면 안 되죠. 이건 중심선이니까. 일단 컨트롤 Z로 좀 빠져나왔습니다. 자, X라인으로 다시 하나, 두 개. 자, 다시 이렇게, 네, 다시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을 요렇게 이쪽 중간 부분 요거 트림으로 요렇게 커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못하게 주시죠. 챔퍼 D 엔터 1 엔터 주고, C1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날리고, 여기 키 홈 쪽이 아니에요. 여기 요쪽입니다. 자, 그리고 조인 J 엔터 치시고, 클릭 엔터, 또 엔터, 클릭 엔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라인 L 엔터 치시고 선을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이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없고, 지금 얘들이 스케일이 안 맞아서 이제 약간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이때 만들 때 스케일이 조금 더 달랐죠. 이거 MA 엔터로 스케일 요거 조금 뽑아 오시죠. 가져오시죠. 이렇게 잡고 여기 잡아주고 여기도 스케일 좀 바꿨습니다. 예, 스케일을 다음에 할 때는 스케일 자체는 아예 그냥 LTS를 0.5로 그냥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러면 여기 도면상으로 여기 완성됐죠? 뭐 그림상에 좀 특이한 점은 안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R1, R2, R3로 0.2, 0.5, 0. R1로 했는 이 부분들은 이렇게 그냥 치수 주면 되게 복잡해질 거거든요. 치수를 주고 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엘립스로 잡아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기 부분 확대도로 하나 만들 거라서요. 자, EL 엔터 치시고, 여기 찍고 위로 쭉 뽑아내고요. 됐고. 그러니까 여기 R들이 여기 R, 여기 R, 여기 R, 여기 R, 요 세 군데 R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엘립스로 이렇게 잡은 것들은 잡은 이 가쪽 요 선은 이게 파단선이라서 영역 잡는 선이라서 가는 시선 바꿔주고요. 일단은 자, 이거 가져오기 전에 해칭을 좀 하고 먼저 가져옵시다. H 엔터. 해칭은 여기죠. 여기. 해칭 안시 31번 쓰셔야 돼요. 단면도는 요거, 여기까지 해칭을 합니다. 구멍 쪽은 해칭하지 않습니다. 구멍은, 예. 구멍 이쪽이 실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해칭한 거예요, 결국. H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되고, 요 영역을 뒤로 이렇게 잡아서 카피 하시면 되겠죠. 카피. 자, 카피 하셔서 이렇게 다 잡고 엔터. 그 다음에 이쪽 왼쪽으로 일단 빼요. 자, 그 다음에 CO 카피 엔터 뒤로 쭉 잡고 엔터 클릭해서 이쪽으로 빼고, 자, 트림으로 지우고 이렇게 지워주고, 필요 없는 선들은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트림 부분도 이렇게 한번 날려주십시오. 날려주고, 잠깐요. 자, tr 엔터. 이렇게죠? 네. 그 다음에 이걸 한꺼번에 지우지 말고 트림 쪽은 분해 한번 시키고, 불편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워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남는 선이 없도록 잘 보고 지우십시오. 그럼 이 부분만 다시 만들어졌고, 이거를 2배로 키우면 되겠죠. 여기 부분 확대도라고 했으니까 SC 엔터, 백으로 잡고 엔터, 아무데나 콩 찍고 2라고 해주시면 2배로 커집니다. 무조건 치수 좀 이따 먹일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은 완성됐으니까 치수를 이제 주도록 할게요. 순서상으로는 지금 측정하고 투상하고 도면 제도까지는 끝났고, 부분 확대 끝났고, 그 다음에 치수 공차, 일반 공차, 기호 맞춤 공차 만들고, 부분 번호,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까지 끝까지 여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제 치수를 이제 줄게요. 예, 치수를 줄게요. 자, 이제 치수는 여기, 잠깐만, 간격이 너무 가깝나요? 약간 무로 오른쪽으로 좀 당겨내고, 자, 이제 치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작은 치수부터 먼저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여기 축구멍부터 넣읍시다. 근데 분명히 축구멍이 요게 13의 절반은 맞는데 이건 안 맞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미러 해가지고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치수 주기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어주면 여기 위에, 여기 아니죠. 여기 위에 찍어야지 13 나오죠. 이렇게 13이라고 일단 하나 줄 거고, 좀 길게 여기 표면 거치기 하나 넣을 거라서, 그 다음에 요거 지우고, 저는 요거를 다시 분해하고 X 엔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그래갖고 요거 치수를 줄 거예요. 여기라고 주면 안 됩니다. 여기 13이 안 나오잖아요. 이 선은 결국 아시겠지만 여기서 따왔기 때문에 13파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I 엔터 주고, 여기하고 여기 치수가 하나 있었고, 그죠? 네. 여기 첫 번째 치수는 12에서 15mm, 두 번째부터는 여기 8에서 10이라고 그랬죠. 여기 근데 치수 문자 한 개 들어갈 정도 공간만 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얼추 나옵니다. 얘도 너무 가깝다 그죠? 무브로 좀 많이 벗어 당겨낸 다음에 완성하고 좀 당겨 올게요. 자, DLI 이쪽에 보면 여기도 구멍이 센터라 그랬죠. 여기 PCD 이것도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 하나 있었고, 이것도 문자 하나 들어갈 정도. 그 다음에 치수는 여기 우리가 피치원 호칭 지름 측정했던 이 부분이죠. 피치원 지름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 여기 찍고요. 이게 87.4 맞습니까? 예, 이렇게 나오죠. 됐죠? 근데 요 안쪽은 요거는 치수 측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았죠. 요 부분은. 예. 여기가 아까 K0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요 K0, K값, K0 값은 여기다가 따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깊이 요 지름은 주지 않습니다. 요쪽에 해당하는 지름은 주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K0 값, K값, 요거, 예, K값 2.7이었고, 하나, 그 다음에 K0 값, 여기서부터 요 바닥까지, 여기 6.3이었나요? 예, 요 치수 하나 있었죠. 이렇게 하나. 근데 치수 위치가 좀 위로 올려놓읍시다. 됐고, 조금 뒤로.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L0 값 기억나시나요? 여기하고 여기가 치수가 하나 있었죠. 길게 빼놓고. 자, 그 다음에 요 사이 각도가 36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절반만 만들었죠. DAN 엔터 각도 DAN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되겠죠.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뽑힙니다. 요 사이 공간을 좀 주십시오. 여기 좀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예, 여기 공간, 여기 표면 거칠기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거 이해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렇게만 주면 안 되죠. 여기가 어디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면 지시선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 이게 만들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어떤 부분 확대를 했던 영역이 있었나요? 잠깐 볼게요. 여기 소문자 기호 썼다, 그죠? 자, 그러면 이어서 쓰는 기호는 여기다가 뭐 소문자 C로 써도 되는데, 저는 대문자 그냥 A라고 쓰겠습니다. 부분 확대가 따로 들어간 게 아니라서요. 그냥 대문자 A라고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러려면 이 부분을 텍스트 쓸 거니까 T 엔터 주고요. 이렇게 영역을 잡고 여기다가 A라고 대문자로 주고요. 폰트 요 드래그 잡고 폰트는 3.5죠. 좀 키우고 클릭. 자, 무브로 요거 조금 당겨낼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좀 붙이고. 되셨죠? 네, 이렇게. 얘들은 치수 문자 가져와서 이렇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A라고 하는 부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서, 잠시만요. A를 영역을 잡고 레이어는 여기 일반 주소로 바꾸겠습니다.
일반 주소 레이어로 바꾸고 요거 복사해서요. 여기 밑에다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적어줘야죠. 얘를 여기서 부분 확대했으니까 한글로 뭐 상세도라고 적든지 아니면 부분 확대라고 적든지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영어로 적을 건데요. 디테일이라고 적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약간 오른쪽 당겨내고 디테일 A라고 하겠습니다. 좀 키우고요. 됐죠? 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2배 확대했으니까 스케일 2대 1이라고 해주셔야 맞죠? 그 다음에 클릭. 잠깐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거 중앙 중심으로 갖다 놔야겠네요. 자리 맞춤을 중간 중심으로 해주셔야지 센터에 떠올 것 같아요. 네, 이게 더 보기가 좋겠다, 그죠? 자, 무브 기능으로 이렇게 당겨내서 이제 이거 만들었고, 일단 여긴 됐고. 자, 여기 보면, 자, 요쪽에 폭이, 요쪽에 폭이 6mm라고 아까 돼 있었나요? 맞죠? 이거 찍어내서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6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치수 4- 약간 이것도 6파이였죠. 이렇게 빼놓고 일단 하나. 그 다음에 요 R값은 주지 않습니다. 우리 요 부분 우리 그걸로 쓰기로 했거든요. 우린 여기 요거 그냥 쓰기로 했기 때문에 R값 주지 않습니다. 예, C1 R3는 공통주소라는 적을 거라서. 자, 여기까지 이해됐고. 그 다음에 F값 기억나시죠? 9.5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9.5라고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측정은 하지 않았지만 얘가 대칭이니까 당연히 여기 19가 나오겠죠. 요거 칙수는 요거는 좀 먹여야 됩니다. 저장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키홈이 포함된 여기 축구멍 키홈이 포함된 부분 여기 하나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키홈의 폭은 있었죠? 이것도 미러 해가지고요 저쪽으로 하나 뽑아내시죠. DLI 엔터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요거 절반, 그 다음에 요거 X 엔터 분해시키고 요거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 5라는 숫자는 여기 두지 말고요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 놓으시죠. 여기다가 또 공차를 또 넣어야 돼서요. 저장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R1, R2, R3인데 지금 2배로 키웠기 때문에 다 2배로 커졌을 거예요. 치수는.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근데 치수들이 다 2배로 커졌죠. 얘들을 한 배로 다시 낮추려면 CH 엔터 주고요. 요거 클릭, 요거 클릭. 일단 취소만 다 클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1차 단위 안에 보면 선형 치수 축척이 1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 클릭해서 0.5로 엔터 치시면 요게 값이 원리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요 배율, 이 숫자를 반으로 이제 줄인 거예요. 숫자의 그 치수 자체를. 그러면 다시 돌아왔죠? 이 2배 키웠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해되셨죠? 저장 한번 하고. 자, 그럼 일단은 얼추 여기까지 넣었으니까 여기까지 한 게 지금 이제 치수 넣은 거고, 이제 끼워 맞춤 공차 뭐 기호 같은 것들 좀 만질게요. 지금 사실 얘들은 다 파이죠, 그죠? 근데 지금 파이 기호 제가 하나도 안 넣었죠. 자, 근데 얘 13은 폭파가 됐기 때문에 얘만 일단은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커서 앞에 놓고 %C 요거 하나만 %C 해주고요. 클릭하고 얘는 복사, 그러니까 얘는 특성을 복사할 수가 없어요. 복사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거 뒤에 있는 26 한 몸인 거 잡아놓고 CH 엔터 주고 여기 1차 단위로 일단 내려가서 여기 치수 머릿말에다가 %C로 먹이면 여기 파이가 들어가고요. 그래 놓고 MA 엔터를 치고 요거 클릭하고 요거는 드래그로 다 잡아주면 한꺼번에 파이, 그 다음에 얘까지 파이를 먹일 수 있습니다. ES 주고. 이해됐죠? 파이 기어줬고, 그리고 요거는 한 개가 아니니까 더블 클릭 들어가서 4-라고 4개라고 표현해 줘야겠죠. 저장해주고, 여기는 파이 기호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 높이예요, 의미적으로. 맞죠? 이건 파이 기호 적지 않아요. 사실 얘에다가 2.3이라고 하는 키홈의 높이를 이제 더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파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끼워 맞춤 공차 따지면 여기 축구멍이죠. 여기 축구멍이 들어갔다 나갔다가 씌워야 된다 그랬죠. 이제 헐건 끼워 맞춤해야 되겠죠. 그러면 축에 어떻게 했냐면 축은 소문자 H6다 그죠? 그러면 구멍은 대문자를 써야 되는데 대문자를 얼마를 쓸까? 우리가 이제 규격집상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규격집상에서는 헐겁게 들어가려면 아까 축이 H6 즉 구멍을 재는 이제 H7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요걸 이제 이미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쪽 구멍은 H7을 줘야지 축하고의 관계는 헐거운 끼워 맞춤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여기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뒤에다가 놓고요. 대문자 H7 주셔야죠. 그래야지 어떻게 대응되죠? 예, 헐거운 끼워 맞춤 대응되죠. 클릭해 놓고 여기는 끼워 맞춤 있는 거 없죠? 여기 끼워 맞춤 아니죠? 그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이 또 뭐가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82하고 뒤에 있는 거. 여기는 봐야 되겠죠. 규격집 잠깐 찾아오시죠. 부베트 플릿 쪽 보면 DE 값, 즉 여기 바깥 지름 값에 보면 이런 게 있네요. 허용차가 있다, 그죠? 호칭 지름이 아까 82였잖아요. 그게 여기에 포함되니까 우리는 여기 DE, DE라고 써있긴 한데 여기 써있긴 한데 바깥 지름이죠. 이 바깥쪽 지름은 플러스 마이너스 0.6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87.4로 두시면 안 되고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P라고 주고 0.6. 근데 폰트가 지금 3.5란 말이죠. 드래그로 잡고 여기만 상단에 주석에 드래그는 이 폰트는 2점으로 조금 낮춰주셔야지 구분이 됩니다.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일반 공차가 들어가게 됐죠. 요거 보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쪽 V벨트 플릿 쪽에 케이스 규격집에 요 바깥 지름 허용차 요 부분을 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호칭 지름 먼저 파악해야 되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킥구멍이 포함된 요 높이도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규격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규격집 상에서 여기 T2 부분이죠. 그 부분 T2 부분의 허용차가 플러스 0.1의 윗공차, 제로가 아랫공차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1의 윗꺽쇠, 쉬프트 키는 요거 숫자 6번 윗꺽쇠, 그 다음에 숫자 0,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자, 더블 클릭 누르시고 자, 0 앞에다가 커서 놓고 엔터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무데나 클릭. 여기는 이제 T2 부분. 자, 여기서 표현하는 B2 부분은 허용차가 대문자 JS9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구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문자가 들어가요. 5라는 숫자 그냥 두면 안 되고 더블 클릭하셔서 JS 9라고 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뒤로 무브로 뒤로 빼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클릭해서 여기 오스냅의 끝점 클릭해서 이거 좀 당겨내시죠. 네, 저장 한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상단도 이게 끝이 아니라요. 다시 돌아가 보면 여기도 이제 지금 우리가 찾아봤던 부분이 여기가 K값, K0 값인데 자, 여기 K값에 즉 요 위쪽에 2.7이라는 부분에 여기 두면 안 되고 여기도 공차가 이렇게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이것도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2에 윗꺽쇠 숫자 0 스페이스바 더블 클릭 누르시고 숫자 0 앞에 한 칸 확인 누르고 클릭해 주시면 돼요. 6.3은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근데 요 공간이 되게 좁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사실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표면 거치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뒤로 좀 뽑아내겠습니다. 조금 뒤로 빼낼게요. 이렇게 저장 한번 하고 요 8 L0 값 그대로 주면 되고 36이라고 한 이 각도에도 뭐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L0죠. L0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L0 L0가 이제 L0 쪽, L0는 요거고요. 미안합니다. 요 부분이 이제 알파 값이죠. 네, 알파예요. 자, 알파 쪽에도 우리가 M형일 때 알파에 대한 허용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0.5도입니다. 예, 이해됐죠? 0.5도예요.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요. 커서 뒤로 보내고 %P 0.5 그 다음에 또 %D 주셔야 돼요. 자, 드래그로 잡고 이거 어떻게 해요? 2.5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클릭해 주시고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기 9.5라고 했던 여기 F 값 있었죠? 그 F 값에도 사실 허용차가 또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9.5 그냥 두지 말고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P 그다음 1.0이라고 주고 드래그 잡고 얘도 폰트는 2.5로 바꿔주세요. 클릭해주고 방향은 이쪽이 아니라 클릭하고 오선앱에 요거 중간점 클릭해서 이쪽 반대쪽으로 빼주시죠. 아이고, 얘를 이쪽으로 빼죠. 이렇게 뺄게요. 저장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다 그죠? 그래서 이제 끼워 맞춤 공차하고 일반 공차까지 다 집어넣은 상태고, 자, 이제 표면 거치기 집어넣어 들어갈게요. 순서적으로는 뭐가 남았나요? 부품 번호, 표면 거치기, 기하 공차죠. 부품 번호 요건 4번이죠. 그쵸? 그래서 이걸 새로 만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요거 가져오시죠. 카피. 그래서 요거 가져와서 요거 4번으로 바꿔 써먹으면 되죠. 이렇게. 요거 더블 클릭 들어가서 숫자 4로 바꾸고, 그리고 얘도 둥글둥글한 형태이기 때문에 주물로 뜬 거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주철 주물, 즉 회주철로 만들 거니까 GC 200 혹은 250으로 저는 이제 기호 표시할 거예요.
이제 표지란 쪽, 부품란 쪽에다가 재질은 그렇게 표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물로 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자의 건더기. 더러운 부분만 일단 1차적으로 덜어내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는 무슨 형태가 있다? 기계 가공면 중에 X면도 있고 Y면도 있어요. 두 면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Y면은 특히나 벨트가 닿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Y면이고, 그 다음에 옆에 측면으로 닿는 이런 부분들은 X면.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구멍이, 여기 조립되는 구멍은 아니지만 여기 뚫려있는 구멍은 있어요. 이 조립도를 보면. 그냥 뚫린 구멍이 있죠. 여기도 기계 가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X급은 아니죠. 어디 이제 뭔가 닿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W급이 하나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개 더 복사하는 거예요. 카피 하셔서. 요거 일단 뒤로 좀 빼고요. 앞으로 복사하는 게 낫겠나, 그죠? 이렇게 하나 빼놓고, 요거를 카피하셔서 앞으로 당겨내고, 요거 더블 클릭해서 소문자 W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더블 클릭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컴마 놓고, 이렇게 주고, 클릭하고, 요거 무브로 안으로 넣어주시면 형태가 이렇게 잡히겠죠.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W가 또 필요하네요, 그죠?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됐고, 저장하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표면 거치기가 여기까지 이제 전체적인 표면 거치기를 만들어졌고, 이제 세부적인 표면 거치기를 집어넣어야 되죠. 자, 그러려면 또 표면 거치기 만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미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이것도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카피로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C 클릭하고 컨트롤 V로 당겨 올게요.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조립되면 넘어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W는 아까 좀 말씀드렸죠. 이거 카피해서 W는 저 안쪽이에요. 여기 안쪽에 W급. 네. 여기 W급 외에는 나머지는 다 X, Y급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국자의 건더기 있는 더러운 부분 털어내는 거고요.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자, X면부터 볼게요. X면은 축구멍에 들어가는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여기 X면. 여기 X급으로 가져오고요. 여기 안쪽에다 집어넣어야겠죠. 여기 하나 클릭. 자, 그 다음에 X면은 요면이죠. 요 양쪽 면은 여기 워셔에 닿고 평화샤에 닿을 거고, 여기는 축에 단차에 닿을 거죠. 접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X급으로 접촉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카피 주시고, 여기가 X급. 어디? 여기다 표현할까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저 뒤집어져서 저기 또 하나죠. X급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하나 들어갑니다. 됐죠? 저장하고.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냐고 봤는데, 여기 아까 V베트 풀리 쪽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규격집에 여기 V베트 풀리 쪽 잠깐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친절하게도 여기 표면 거치기 어디를 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Y급 2개, X급 여기 아까 이건 썼고요. 이건 방금 했고, 위쪽 바닥 쪽은 X급. 자, X급을, 세워진 X급을 일단 가져와서, 카피로 가져와서요. 어디? 요 위쪽. 여기 위쪽, 그 다음 여기 바닥 쪽. 그래서 아까 여기 좀 틈새를 좀 줬던 거예요. 그 다음에 Y급 두 군데인데, Y급은 회전 로테이트로 좀 시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카피해 주셔서 우선 이거 세워진 채로 여기 클릭하시죠. 여기 클릭, 세워진 채로 여기 클릭 해놓고 R로 엔터 치고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놓고 엔터, 기준점을 여기다가 콩 찍고 요 선 따라 쭉 가면 희한하게도 이렇게 딱 붙습니다. 법선으로 됐고, 얘도 로테이트 치고 이렇게 잡고 엔터, 기준점을 여기 찍고 여기 이 선 따라 쭉 오면 법선으로 씁니다. 클릭. 자, 무브로 적당한 위치 찾아주면 되겠죠. 무브로 올리고, 얘도 조금 올려 놓으셔야지 좀 보기가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자, 요거 Y급. 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완성했으니까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데이터 꽂아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하공차인데, 얘도 축구멍 요 센터 기준으로 위아래가 만들어지고, 위아래로 이 기준에 위아래가 회전을 하죠. 회축에 관련된 것들은 다 흔들림이었습니까? 스퍼기어도 요거 중간 기준으로 대이점 잡아서 이제 양쪽 끝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쪽 제일 꼭대기 여기 어딥니까? 여기 바깥쪽 바깥 지름 쪽은 다 흔들림 공차로 넣었던 걸로 저는 다 기억나거든요. 맞죠? 자, 그럼 데이터면 센터죠. 이 센터선에다가 만들지 않고 요 축구멍에 한다 그랬죠. 그럼 요거 알파벳 D 다음에는 E네요. 자, 그러면 여기 L 엔터 지시선 주고 여기 찍고 살짝 내려놓고요. 요만큼. 자, 그 다음에 CH 엔터 치고 요게 이제 데이터의 다리빨이죠. 클릭을 하고 여기 선 및 화살표에 보면 화살표 쪽을 닫고 채움이 아니라 얘를 보시면 데이터 삼각형 채우기 클릭해주면 되고, 빠져나오고 TOL이라고 치고 알파벳 D 다음에 E죠.
E 대문자입니다. 데이텀은 E 확인 누르고 클릭을 일단 아무데나 하고 무브로 그 다음에 중간점 5스냅으로 여기다가 콩 박아야겠죠. 요 사이가 이렇게 선이 겹치면 안 되니까요. 요 사이 좀 일단 일부러 좀 밀어 넣으세요. 이렇게 뭐 스트레치로 좀 밀어 넣으십시오. 그러니까 즉 여기 중심선에 화살표를 물고 있으니까 요 다리빨이 그죠? 지금 그 말은 여기 양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센터 즉 여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기하공차는 항상 이 데이텀이 항상 있던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여기 기준 잡으면 여기 중심에 해당하는 수평 이선은 이상적인 수평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트러지면 반듯한 수평선인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데이터 기준으로 여기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 끄트머리가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흔들리지 말자고 그랬죠. 스퍼기어에서 얘기할 때 설명도 아마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옆면을 제어하려면 에리엔트 치고 19라고 하는 전체 이 폭에 대한 여기 화살표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찍어 주셔야겠죠. 뽑아내고 그죠? 그래야지 요 화살표가 물고 있어야지 이 반대편의 화살표까지 즉 양쪽에 있는 요 면을 지시한다 그랬죠. 즉 이 면의 전체는 얼마입니까? 87.4죠. 87.4라고 하는 이 면, 87.4라고 하는 이 파이처럼 생긴 이 동그란 이 면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범위가 87.4. 자, 그럼 다시 규격집에 와보시면 87.4의 범위에 해당하는 흔들림 공차의 값은 어디냐 하면 우리 IT 등급 5등급 쓰는 건 알고 계시고 87.4는 여기에 해당합니까? 맞죠? 여기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그 흔들림의 범위는 0.013이라고 하는 공차값을 적용해야 돼요. TOL이라고 치고 흔들림 그 다음에 데이텀은 E 기준이고 그 다음에 0.013이라고 줘야 돼요. 그죠? 이게 1000분의 13인 거죠. 이 단위를 확인하면 자, 확인 누르고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게 87.4에 해당하는 미안합니다. 87.4죠. 그렇죠. 뭐 잘못 봤네요. 지우시죠. 그러면 여기죠. 아이고 딴 거 엉뚱한 걸 봤네요. 요 범위니까 0.015입니다. 예, 자기가 잘못 봤어요. 예, 요 부분이에요. 자, TOL 치고 DO 들어가서 화살표 여기 흔들림 공차 데이텀은 E 0.015라고 주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흔들림 E 기준에 여기 데이텀 기준에 0.015 범위 내로 요 기하 공차 요 자세를 잡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네.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여기 흔들림의 요 면의 기준이 요거라는 뜻은 뭐냐면 자 로테이트 잠깐만 시켜서 이게 가공을 했을 때 이 면이 요렇게 면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죠. 가령 이제 C 엔터 쳐서 하나 만들어 봅시다. 요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쪽 그러니까 요쪽으로 안쪽이든 어쩌쪽이든 간에 여기가 결국은 여기하고 여기 요 사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요 사이를 0.015 이내로 만들면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이건 좀 과하게 제가 이렇게 로테이트 시킨 거지만 실제 가공하면 0.015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전혀. 물론 측정기로 측정해야겠지만 어쨌든 측정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고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 범위가 얼마예요? 0.015 이내로 형상을 맞추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소리. 근데 이 부분이 0.016 뭐 6은 그랬고 8 정도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불량인 거죠. 이 범위 내에 들지 않으니까. 이해되셨죠? 그게 이제 흔들림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차를 맞춰서 요 부분 가공하라는 소리고 요 옆면만 지금 이제 제어한 게 아니라 요 바깥쪽도 필요하죠. 요 바깥쪽도. 즉 여기 87.4에 해당하는 흔들림도 필요합니다. 자, 에리 엔터 치고요. 여기 찍고 오른쪽 당겨내고 얘도 87.4 그대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요. 요거는 그냥 요거 복사하셔서 갖다 붙여 놓으면 됩니다. 예, 어찌 보면 원기둥에 해당하는 요 옆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요 테두리 부분도 80.4라고 하는 이 영역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기준에서는. 됐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요 옆면과 이 바깥쪽 원통 바깥쪽 요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으로 해서 기하공차, 흔들림 공차로 1000분의 15 요거 주시면 돼요. 이 기준에. 자,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치수는 거의 다 도면 제도는 끝난 것 같으니까요. 일단은 작업 내용의 순서를 우리 빠뜨린 게 있는가 볼게요. 측정, 투상, 도면 제도, 부분 확대, 치수, 끼워 맞춤, 일반 공차, 부품 번호 넣고 표면 거치기, 기하 공차까지 적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자, 도면 검토를 하고 좀 마칠 텐데요.
저장 일단 한번 하고요. 4번 부품이고 전체적으로는 주물품이고 그 안에는 W로 가공된 부분, X로 가공되면서 접촉된 부분, Y급으로 기계 가공되고 접촉도 하지만 여기 슬라이딩도 일어나는 부분. 특히나 여기 Y 부분은 여기 V벨트 홈 부분이었죠. 벨트가 여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Y급으로 이렇게 기계집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치수가 안 들어가진 거 볼게요. 자, 이거 이제 검도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측정한 거 그대로가 여기 녹여져 있는지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규격집을 찾아서 다 집어넣는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어떤 걸 보냐 하면 뭐 다 보고 그렸잖아요. 근데 전체 높이, 전체 두께 이런 거 봅니다. 전체 값들. 이런 전체 값들. 얘들이 왜냐면 이런 전체 값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만약에 제품을 이제 준비한다면 소재는 이거 전체 소재로 가져와서 가공을 할 거잖아요. 아무튼요. 그래서 이 전체 값을 먼저 봐요.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이제 조립되는 키 구멍 쪽, 축 구멍 쪽, 13파이에 공차가 빠졌는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조립되겠죠, 축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이런 치수들. 측정했던 치수들. 요거 다음에 PC 센터, 요거 지름 줬고, 개수 4개. 맞죠? 그 다음에 여기 폭은 6으로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차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부분 확대 AA 매칭 시켰고, 2배를 키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스케일을 좀 낮췄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 됐고. 전체적으로 치수가 빠져있는 건 눈에 보이진 않네요. 다 들어갔네요. K값, 각도 줬고, L0 값. 그 다음 표면 거치기 넣고, 그냥 기하 공차는 여기 센터 기준 데이텀 잡아서 양쪽 면에 흔들림, 그다음 위쪽 면에, 요 원통 면에 또 흔들림. 파이 기호 넣지 않습니다. 이 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7.4라고 하는 그냥 면인 거예요. 단순한 면. 그 다음에는 없네요. 특이한 거는 없습니다. 자, 완성됐으니까 이거는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성을 하고, 이렇게 저장하고 완성시켜 놓고 다시 돌아와서 특이한 거는 없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